안녕하십니까. 토요일오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토요일 오후 구독자 팬을 줄여서 이제는 그 토요일 오후 팬 줄여서 토팬이라고 좀 저도 부를게요. 요즘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유튜브 중에서 펭수가 있는데 펭수가 너무 재밌어갖고 저도 좀 따라하려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아이들 좋아하는 캐릭터냐라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시고 그 시원한 그 말들 사장님 이름도 막 김명중 막 이렇게 막 부르고 꼰대들에게도 말하는 어휘도 막 속이 다 시원해질 정도거든요. 저도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리고 뭐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펭수가 이렇게 해서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 분들 좀 자주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는 약간 이 얘기는 싹 넘기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홍진 XPRP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듈별로 시리즈로 옮길 겁니다. 어디에도 듣지 못한 교육을 좀 놀랍게 시청하실 예정이고요. 그러면 토팬 여러분, 저에게 좋아요하고 구독, 공유로 멋진 선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 광고가 이제 좀 붙기 시작했죠? 이제 만약에 광고가 나왔다. 그러면 동작 그만! 너무 스킵하지 마시고 몇 초 뒤에 지가 사라져요. 좀 기다린다고 오늘 배울 것이 사라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어, 오늘은 XPRP 프로그램 중에서 단지 관리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뭐 입주자, 검침, 부가, 수납, 인사급여 요 모듈 이거를 이제 시리즈로 쭉 할 건데 오늘은 단지 관리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열어야겠죠? 얘가 홍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간 것 중에서 지금 보시면 교육용 모듈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껏 여러분한테 마음 편하게 개인정보 상관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좌측 한번 보실래요? 좌측 메뉴에 있는 단지 기본정보 항목을 여기 보면 단지 정보 여기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모듈 단지 정보. 여기에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 하품하느라고 잠깐 3초 동안 숨을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지 정보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하면 지금 같은 화면이 들어갑니다. 단지 정보 등록이죠. 단지명은 이제 이거는 그냥 필수 입력값이라고 빨간색 홍진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빨간 아스타들이 붙여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이거 보이시죠? 이런 거 얘는 필수 입력값입니다. 안 들어가면 저장 자체가 안 돼요. 얘네는 다 집어드시고 단지명은 이거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기본 세팅해 놔서 저희가 건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뭐 받고 싶으면 여기는 뭐 무슨 진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뭐 이렇게 아파트 넣으시고 단지 코드는 홍진에서 이게 요 코드하고 이 코드하고 같아요. 그리고 이 코드는 또 누구하고 같냐? 이제 자동이체를 입주자분들이 신청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가면 아파트 주소를 대면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데 그게 가끔 이름이 비슷한 아파트들 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 자동이체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단지 코드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8104라고 은행 검색하실 때 단지 코드를 조회하시면 그게 확실하니까 이 단지 코드로 자동이체 하시라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단지 형태는 아파트고 여기는 뭐 차세대 데스크 외부로 가는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차세대라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무슨 프로그램 홍진에서 무슨 설정하는 설정 값이 디폴트 값인 것 같고 고지서는 에너지 고지서라던가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빌딩 통화 이렇게 스타일을 좀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에너지 고지서는 거의 공통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조정 대상은 뭐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연속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A4 순백, A4 사이즈로 똑같이 고지서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 고지서 같은 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별도 고지서는 뭐 그 앞면 비교표 뭐 이런 거 뭐 고지서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는 뭐 설정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잘 안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또 인쇄비가 더 들어가니까 거의 안 하죠. 이 상태로
그 다음에 단지, 단축명, 이거 IMC용이라는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다 쓰는지. 그리고 위탁업체는 이거는 넣는 거죠. 뭐 제일 유명한 거 위탁업체가 뭐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무슨 뭐 하여튼 아무거나 위탁업체명 들어가고, 왜냐면 위탁업체 요거 명도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전산업체는 뭐 이지스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거 넣어주죠. 그리고 이지스 코드, 이거는 얘네가 세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는 건 아니고요. 계약기간은 여기는 넣어줄 수 있어요. 단지 계약기간, 단지 상태 뭐 이런 거. 뭐 지금 뭘까? 2019년 1월, 아니야, 이거 제가 전산 넣은 게 있으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 뭐 이런 식으로 뭐 2050년 12월 30일 뭐 이렇게 넣으실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은 전산 프로그램의 계약 기간인 것 같아요. 아파트는 뭐 자기 거 쓰는데 계약 기간 쓰진 않은 것 같고, 본인이 만약에 인수인계를 받고 들어가시면 그 프로그램을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가 보신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의 사업자 등록번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111에 뭐 여기는 뭐 고유번호증이다. 그러면 80이 될 거고, 사업자는 82, 그 다음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분리수납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누르면 부가액 우선으로 수납 잡거나 아니면 연체료 우선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거나, 여기는 합계액 우선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합계액 말고 그전엔 비율 우선이라고 해 있었어요. 의미가 없죠. 합계액 우선이면 뭐냐면 부가하고 연체료하고 합친 금액을 먼저 앞에서부터 짝짝짝 수납해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잘 안 쓰죠.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면은 부가액 우선으로 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걸 설명을 내니까 이렇게 합시다. 제가 써야겠네요. 이거 아이씨 안 쓰고 그냥 말로만 하려고 했더만 또 양심에 걸려서. 펜을 됐어요. 부가액 우선 1번 부가액 우선이면, 만약에 이번 달 관리비 부가가 100원이에요. 근데 이 세대가 100을 안 냈어요. 다음 달엔 또 200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납부할 때는 200하고 얘에 대한 연체료가 같이 붙겠죠. 만약에 이게 10원이라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부가액 우선이면, 이 사람이 110원을 넣었다고 하면 100원하고 여기에 있는 10원이 수납이 돼서 190원과 연체료 10원이 남아있는 경우죠. 이해 가시죠? 이 100은, 좀 이렇게 하면 좀 선을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순간 이해가 안 돼. 그럼 저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아마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서. 만약에 100원과, 또 다음 달도 100원이 할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그 다음 또 100원. 이렇게 계속 연체를 석 달 연체를 했다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수납을 했어요. 근데 얼마를? 첫 번째 경우, 이 사람이 200원하고 210원을 수납했다 칩시다. 그러면 부가액 우선이면 얘가 100원 수납하고 100원 수납하고 여기서 100원 수납해요. 그러면 수납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연체료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 연체료가 50원, 뭐 20원 이렇게 되겠죠. 얘는 연체료가 없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없어지고, 얘는 10원만큼 했으니 이제 요거 90원하고 나머지 연체료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연체료는 이렇게 수납이 된 시점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연체료는 변동되지 않죠. 대신 요거 90원, 요거 관리비는 또 이거 90원에 대한 1한 연체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부가액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연체료.
연체료 우선이면 연체료를 우선 처리해요. 그러니까 210원 했으면 50원하고 20원을 먼저 수납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야? 70원이죠. 그러면 70원이니까 140원만 수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100원하고 여기선 40원. 나머지는 또 남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부가금액은 계속 요 관리비 부가금액은 연체료가 계속 변동이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체료 우선 하진 않는다. 세 번째, 합계액 우선. 210원을 넣었어요. 210원 넣으면 합계액이면 이거 100원하고 수납했을 때 이 50원 수납이 되고요. 그러면 150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150원이니까 얼마 남아요? 60원 남죠. 그죠? 그러니까 60원 어디서요? 여기서 수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60원이 수납되고 여기서 60원이 수납되고 40원 남고 연체료 20이 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부가금액하고 연체료가 합쳐서 차례차례 수납되는 게 이거 세 번째 합계액 우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부가액 우선으로 한다. 원래 관리구역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이거를 선택을 해놓으면 수납할 때 자동으로 얘가 부가액 우선으로 수납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방법을 미리 선택해 놓으면 분리수납하실 때 매번 분리수납 방법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 지우고 너무 이거 하나에 길게 설명했다. 이러다 시간 늘어지겠는데요? 자, 그러면 업태 여기는 종목 위탁관리 이제 관리사무소의 업태 같은 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상호 대표자명 그 다음에 관리소장 이름 입주연도 뭐 이런 거 2000 제가 아까 어디 랬어요 18이었죠. 그럼 2018년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겠죠. 아파트 주소 넣고 지역 코드는 그 해당 지역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업무 담당자는 그냥 격리주임하지 굳이 자기 이름 쓰지 마세요. 이거는 그 여기 홍진 프로그램에 문자 전송하는 게 있어요. 여기 SMS 전송. 얘를 누르시면 전화번호를 선택할 수는 있거든요. 회신 번호. 근데 얘는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하면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웬만하면 뭐 읽어보면 되시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 아파트 홈페이지 신청하면 무료 신청 안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러면 단지 관리에서 이쪽 당지 정보 등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그 격리분이 설정을 안 해요. 어디 산다? 홍진에서 해준다. 왜? 이건 첫 세팅부터 같은 거는 거의 단지 관리는 여러분이 건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이렇게 되겠다. 한번 훑어만 보세요. 이건 건들지 마시고. 왜냐면 홍진에서 해준다. 근데 얘네들이 한다고 해서 난 관심 꺼버리자 하면은 우리의 그 초보님들의 그 지식의 한계를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경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셨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주 아파트를 가실 때는 이게 한번 어떻게 되는지 알면 뭔가 그 홍진에서 놓쳤을 때 내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공부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노력하고 탐구하는 자만이 나중에 어떤 일이 팍 닥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응 임기응변이 빨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남 해주는 대로 그냥 살던 분이라면 그럴 때는 갑자기 뭐가 막히면 어디서 막혔는지 감을 못 찾아요. 그럼 무조건 프로그램에서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역량을 한계를 짓는 것밖에 안 돼요. 인생은 저는 제 마인드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마인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하는 거 봤으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단지 관리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크게 정리하면 건드릴 건 없다. 다만 어떻게 돼 있는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들어가서 확인만 해보자. 혹시 얘는 어딜 자 쓰냐? 입주 아파트를 가게 된다면 이 내용들을 내가 숙지하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추후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동호 생성 들어가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새로운 동호를 추가하거나 이건 자꾸 팝업이 뜨네요. 새로운 동호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동호 우리가 추가할 때 뭐 있었어요? 999 쓰죠. 펜을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999를 뭐냐면 999101, 999102 이런 거 쓰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SK텔레콤.
옥상에다가 뭐 여러 가지 기계를 설치하고 전기료를 내잖아요. 검침할 때 999를 쓴단 말이죠. 임시 가상 동호회예요. 그 다음에 만약 우리 아파트에 커뮤니티를 생겼다. 헬스장 999104 그죠? 헬스장은 검침값도 넣어야 되고 수도 검침값을 넣어서 그것만 따로 계량기는 걸 금액을 발라내서 저희가 그것도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동료로 우리가 경기가 늘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화면을 들어가서 동호 생성은 새로운 동호를 추가하거나 기존 호실의 면적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예요. 근데 면적은 우리가 변경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하나의 호실을 두 개로 나누어서 부가 면적이 변경될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뭐 아파트 대형 평수를 이런 경우도 있죠. 진짜 드문데 이 입주민이 한 50평대 살고 있어. 근데 자기가 아내도 죽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 살려니까 좀 이렇게 돈이 필요해서 어떻게 아파트를 개조를 해요. 50평이니까 자기 쓸만한 20평만 남겨놓고 30평대 자른 거예요. 그래서 출구도 따로 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드물지만 이거는 제가 실제 경험한 사례는 아니고요. 뉴스에서 봤어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호실을 두 개로 나누거나 부가 면적이 변경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여기 보면 단지 보기 안에 동호 생성은 여기 들어가면 요 팝업 창이 뜹니다. 이 해당 화면에서 행 추가를 클릭하는 거죠. 뭐든지 여기는 조회를 누르고 행 추가 눌러야 돼요. 행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행 추가를 클릭해서 동호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데이터 칸을 클릭해서 면적 수정 또는 동호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한 후에 물론 여기 있는 저장을 누르셔야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단지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면 단지 현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01동 101호, 101동 101호. 여기서 보면 전용 면적과 분양 면적이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용하고 분양 면적이 다르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입주했는데 그 홍진에서 세팅을 잘못했어. 부과되면 금액이 틀려. 그러니까 뭐가 틀렸을까 하고 못 찾잖아요. 근데 홍진 퇴근했을 것 같아. 이거 면적만 바꾸면 될 건데 나는 부과를 해야 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 들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35가 아니다. 137이다. 이렇게 분양 면적 137 이런 식으로 공용 면적 여기는 그러면 아이도 좀 넉넉하게 이쪽할 거야. 만약에 분양이 실제 분양 면적은 200이고 200에서 136을 빼면 얼마예요? 한 64? 그러면 이제 공용을 64 이렇게 넣는 거죠. 시차 면적은 어차피 대부분 세팅을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분양, 입주, 전세, 아파트, 호실, 배정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것 정은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저장하면 안 된다. 지금 딴 거 전산이 틀어지기 때문에 저는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저장 클릭하면 돼요. 아, 용기 있게 할까요, 그냥? 저장하고 그럼 이렇게 돼요. 여기 들어가죠? 그럼 다시 이거를 다시 바꿀게요. 이렇게. 그럼 되지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또 분양과 미분양이 있고요. 요것도 입주, 퇴거, 사용 안함, 주거, 전세인지 월세인지, 요거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상가인지 뭐 이렇게 호수, 호구 뭐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건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는 거의 선택할 게 없어요. 몇 동에서 몇 동에서는 이제 부가세 계산하는 경우 있으면 이것도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하시게 잘 건들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형식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지 이거는 잘못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셔야 된다. 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동호나 삭제는 대부분 관리자만 가능합니다. 동호 삭제는. 삭제할 때는 해당 동호 수에 관한 모든 정보하고 관리비 내역이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삭제 같은 경우는 복구 기능이 없어요, 홍지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실제는 아마 전산이 막아놨을 거예요. 이거는 쉽게 할 수 있게 하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세팅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 나면 일단은 프로그램 회사에다가 전화하세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성할 때는 동라인 정보에서 생성할 때는 여기서 지금 시작동을 999 할까요? 999 1층 얘가 10, 110호 뭐 이렇게 할까요? 사용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종로동 그러니까 999 제 가상의 동을 만들고 있거든요. 999 그럼 저걸 101로 했어야겠네. 그래서 999는 층은 사실은 지하인데 그냥 999까지 한전시장동, 한전종로동 이거는 자동으로 얘가 세팅이 들어가고요. 분양 면적은 없죠. 얘는 분양한 게 아니죠. 통신사한테 준 거니까 999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없고 이런 식으로 분양 뭐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정도로 해도 돼요. 여기서는 동호 생성하면 됩니다. 그럼 999동이 생겨요. 이렇게 부가그룹을 사용하는 단지이고 동호를 저장하신 후에는 추가된 동호들을 부가그룹에 꼭 추가하세요. 그래야지 부가된다 이거죠. 근데 저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제가 해놓은 세팅이 어그러져가지고 만약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들은 할 일이 없다. 그렇다고 내가 안 알려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알려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동호 생성에서 지금 보면 동 라인 생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번 눌러볼게요. 이 동 라인 생성 버튼을 이게 보이시죠? 동 라인, 영 라인, 동 라인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라인 등록은 라인별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 라인, 영 라인, 동 라인 이렇게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라인을 등록하면 영 라인도 같이 설정이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라인 방향 이런 식으로 101동 하면 102동 들어가고 101동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런 식으로 이게 라인 순으로 이게 라인 세팅이 돼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라인과 동라인 중 원하는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행추가 원하는 걸 선택 이렇게 이거나 이걸 하거나 아니면 동라인 뭐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저장을 누르면 얘가 해당하는 걸로 검침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조회하는 모든 것들이 이거대로 조회가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엑셀 자료도 여기도 업로드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엑셀 자료 업로드 하는 거는 뭐냐면 불규칙한 라인 아파트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 편한 스타일대로. 근데 이거는 거의 다 라인으로 한다. 그래서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근데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참고로 알고 계시라. 제가 엄청 프로그램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어디서 이거 들을 수는 없어요. 라인 말 그대로 라인. 동은 동별로 하는 거예요. 동별로. 1동, 2동, 3동, 4동 뭐 이렇게. 그죠? 동이면 아까 라인은 1, 2라인, 3, 4라인 뭐 이렇게 순서대로 가잖아요. 동이면 동별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대부분 요거는 홍준에서 알아서 세팅하니까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는 들어간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말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공동동호 들어갑니다. 근데 동호 생성은 누가 한다? 홍진에서 한다. 단지 정보도 홍진에서 한다. 공동동호 관리는 여러분이 할 수 있대요. 공동동호 관리는 요거는 제가 999로 미리 넣어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조회하고 그 다음에 할 거 있으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신규 이런 식으로 행추가가 아니고 여기는 신규예요. 그래서 999, 105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전동과 한전호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동과 호가 같이 복사돼서 필업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면적은 굳이 줄 필요가 없고. 네, 헬스 컴퓨터 이번엔 뭐 요가장 할까요? 저희는 요가장도 있어요. 요가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입주일. 이거 운동시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검침에도 들어가요. 아,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공동동호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공동동호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뭔가 하나가 더, 뭐 독서실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99106 해서 독서실 넣으시면 돼요. 이런 건 너무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어디 사는지 모르는 경우 있으니까 단지정보에 공동동호 관리로 들어가시면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입주자 단체가 있습니다. 입주자 단체는 뭐 있을까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 입주자 단체 등록을 한 다음에 조회를 누르시면 지금 아무것도 등록된 게 없어요. 그럼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입주자 단체를 등록하고 싶으면 처음 등록할 때는 입주자 단체 등록 버튼 누르셔서 행추가를 하거나, 그죠? 여기 행추가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단체 목록도 넣어야 되는데, 입주자 단체부터, 발음 왜 이러지 오늘? 입주자 단체 잠깐, 입주자 단체 요거부터 들어가서 조회를 누르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홍지는 무조건 조회 누른 다음에 저장하는 거예요. 신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신규가 없으면 행추가죠. 그러니까 홍진 프로그램의 주 포맷이 이거예요. 어느 모듈이건 들어가서 일단은 조회. 그리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한 다음에 저장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첫 번째 1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죠. 입주자 대표회의 이렇게 해서 저장. 그럼 1번 저장했어요. 그리고 닫기. 그 다음 다시 조회. 그럼 여기 나오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오고 그러면 첫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행추가. 단체 등록했고 행추가. 직책. 입주자 단체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직책 이거를 선택을 해야겠네요. 못 따을까요? 101동 1004호. 1004호 없어? 그럴 리가. 501호. 그 연락처. 뭐 18, 18에 18, 18 이런 식으로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년이니까 2021년 10월 31일 대표회장. 이거 직책을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입주자 단체 이모는 행추가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거 잠깐만요. 기본으로 설정을 다시 한번 나갔다가 들어가 볼게요. 입주자한테 등록 좋아요. 다시 단체 기부 직책 여기서 또 해야 되나 봐요. 이런 그렇죠. 직책 1번 대표회장 이렇게 또 하나 2번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 총무, 동대표. 뭐 이 정도 할까요? 뭐 계좌 용도 이거는 필요 없고. 그러면 다시 조회 눌렀고 대표회의. 자, 행추가 됐어요. 들어갔어요. 아우씨, 역시 감이 떨어지진 않았어. 100일동 501호 뭐 박동신 010 1818에 1818 2019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동대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감사 100일 102동 501호 김말자 0 28에 228 2019년 1월 1일에서 2021년 얘는 뭐 제가 좀 오타가 났네요. 2019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 감사, 회계 감사 뭐 이런 식으로 넣어드리면 돼요. 이게 삭제 귀찮아. 그만둘래. 됐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좋냐면 그 SMS 전송 들어갈 때 입주자 단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떠요. 그럼 요거 발신번호로 보낼 수 있어요. 이거 신청은 홍진에다 하시라. 여러분 새로운 걸 아셨죠? 그 다음에 시간 참 벌써 30분이네. 세대 검침 환경 등록 갑니다. 여기는 이거는 여러분 진짜 건들면 위험한 게 잘못하면 진짜 확 틀어지기 때문에 그냥 모듈만 알려드릴게요. 단지 관련 여러분들 제가 모듈을 알려드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세대 검침 환경은 검침 항목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수정하는 매뉴얼인데 이거는 검침 입력 여부나 계량기 자릿수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 계량기 자릿수는 내가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세대 검침 환경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일단 조회를 누르죠. 잘게 눈에 막 확확 돌아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처럼 입력 여부에 지금 여기 지금 쭉쭉쭉 보면 세대 제가 한 거 있죠. 아파트, 고압, 저압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얘가 자료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오른쪽 가면 입력 여부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거는 조경표였고 입력 여부에 체크가 다 들어가 있죠. 여기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세대는 검침 메뉴에서 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검침을 입력하는 메뉴에서 특정 호수가 만약 보이지 않으면 여기에서 날개 요 체크 표시가 빠졌는지를 확인하신대요. 입주 아파트 때 이거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그래서 각 검침명 앞에 요거 있죠? 이 날개 표시가 하면 선택이 되고 또 여기 있죠? 여기 전기. 요거 전체를 하면 다 선택이 되고 누르면 다시 해지되는 거 이런 식으로 다시 표 누르면 지워지고 다시 누르면 다시 설정이 되고 선택이 되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에서 여기 있는 거 4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알려드리면 이게 검침의 계량기 자릿수예요. 계량기 자릿수 4자리. 근데 만약에 우리께 아파트가 5자리다. 그러면 5자리로 누르고 5로 누르고 변경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미리 넣은 게 있거든요.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4로 하겠습니다. 바꾸면 이제 놓고 변경하시면 그 검침 지침 수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밑으로 해서 공동 동호 아까 999 한 거 좀 볼까요? 여기 잠깐만 쭉 내려서 여기 999 여기 이게 공동 동호 추가 후 검침해서 입력을 원하면 여기 추가된 호수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날개 표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선택에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저장한 다음에 월분 수신 버튼을 클릭해야만 해당 동호수가 조회돼서 나타나요. 얘가 없으면 조회가 안 된다는 거. 일단 이 상태로 저장하시면 된다는 거. 이해 가시죠?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엄청 디테일하게. 그리고 검침 자릿수 변경할 때는 제가 말한 대로 여기 이쪽으로 자릿수 들어가서 바꾸고 변경 버튼 눌러서 일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방 같은 경우는 난방 검침에서 요금 계산 시 열량 단가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유량 단가를 사용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열량과 유량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 그 중앙 난방과 지역 난방 제가 설명한 동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단가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여기다 세팅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세팅을 만약에 변경하고 싶으면 난방 단가 부분을 변경하셔야 돼요. 난방 단가 여기죠? 지금 얘는 열량 단가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계량기가 유량 단가라면 유량 단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죠? 얘가 열량이니까 열량. 옛날 아파트는 유량이었는데 이제는 열량으로 바뀐 거 대체적으로 유량하고 열량하고 많이 바뀌는 거 좀 다르거든요. 유량보다는 열량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하는데 대신 잔고장이 많아요. 그것도 궁금하면 지역 난방 부과된 그 제가 동영상 올린 거를 보시길 바란다. 이렇게 해서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열량을 선택하면 이쪽 가면 난방 단가 열량 유량 여기 열량이 돼 있죠. 근데 제가 한번 유량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 바뀌어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저 지금 저장 안 할 거거든요. 저 건들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눌러야지 이렇게 난방 검침까지도 얘가 세대 검침 환경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표준 업무 등록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쓸 일이 사실 없거든요. 표준 업무는 말 그대로 그 무슨 업무를 하는지 다 여기 규격하는데 솔직히 홍진에서는 이게 전자결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소용이 없다. 지금 당장에. 근데 요거 결제 라인 등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결제 라인 등록이란 각 전표 있잖아요. 장표 종류에 따른 결제 라인을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는 메뉴거든요. 여기서 장표 종류를 선택을 하면 회계전표라든가 급여결제, 회계결산, 수납 이런 거 다 결제를 이제 뽑아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회계전표만 먼저 놓고 그럼 첫 번째 결제 라인을 넣는 거죠. 결제 라인 제일 먼저 격리죠. 근데 우리는 격리라고 안 하고 담당 본인이잖아요. 그 다음 결제가 누구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거든요. 과장님. 그 다음 결제 누구예요? 소장님.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제 라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좀 한번 해볼까요? 회계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예정시 11월 걸로 한번 볼까요? 제가 넣었나 안 넣었나 몰라. 전표를 안 넣네. 10월을 그럼 학기 전에 시즌 들어올까요? 아니면 그걸로 하면 현금줄 납장할까요? 아니, 이게 낫겠다. 2019 5월 걸로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인쇄를 누르면 화면에 뜨죠. 봐봐요. 담당 과장, 소장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과장님까지는 결제가 필요 없다. 그러면 다시 단지 관리 들어가서 그 단지 정보에서 결제 라인이죠. 여기 다시 들어가서 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2번. 그러면 한꺼번에 지우된 요 X 표시. 그럼 바로 소장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거 밑으로 내려와서 한꺼번에 X 이런 식으로 저장.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회계, 결산. 그냥 이거 편한 걸로 하겠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거 결제란 체크하면 결제란 나오고 얘를 없애면 이렇게 인쇄 누르면 결제 없이 그냥 1개만 나와요. 이렇게. 지금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결제란 수정했으니까 맞는지 확인하려니까 결제란 체크박스하고 인쇄. 그럼 이렇게 담당 소장 이렇게 간편하게 두 가지만 나옵니다. 이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럼 단지관실 다시 들어가서 결제 라인까지는 제가 간략하겠고 그 다음에 아직도 안 끝났어. 연말정산 기본정보 등록이 있습니다. 단지관리 들어가면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연말정산 시즌 되면 요 화면에 보시죠? 제가 일단은 넣었어요.
연말정산 및 각종 서식 인쇄할 때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필요한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단지 정보를 입력하고 수정하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조회 누르고, 근데 만약에 2020년이에요. 자, 볼게요. 2020년에도 이게 없어요. 매년마다 이게 업데이트해요. 그러면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복사를 눌러주시면 전년도께 넘어와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요거는 참고하시고. 근데 지금 안 돼 있는 분이면 2019년 거, 그러니까 2019년 거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복사 눌러주시면 전년도께 불러와줘요. 근데 우리가 사업자 번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셔야 된다. 중요한 거는 정산연도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창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활성화되고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아스타 표시된 거는 필수 입력사항이니까 반드시 등록하시고요. 지금 이런 게 아스타예요. 이런 거. 연말정산 시 세무서 코드, 세액단위 계산법 등이 사용되므로 미리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입력하는 정보는 급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퇴직정산서, 연말정산서 등 이런 징수 의무자에게 세무에 해당되는 정보이므로 얘는 반드시 확인하고 꼭 저장하셔야 되고요. 잘못 신고될 수 있으니까.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는 정산연도 입력하는 거 요거 복사 그대로 얘가 불러와진다는 거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특이사항 하나 볼까요? 목 아파. 아씨. 저기 밑에 있는 환경 설정은 내일 알겠어요. 저 안 되겠어요. 특이사항 이건 본인이 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는 언제에서 이런 거 있죠. 기록하는 거. 뭐 이렇게 할까요? 저는 이게 하긴 했는데 2019년 7월 1일부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고유 번호증을 폐업 신고 완료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면서 대표자 변경 뭐 이런 거 하고서 저장하시면 아파트에 대한 특이사항을 좀 이력을 넣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파트에 오래 있다 그러면 이거 좀 이력 관리하면 되게 좋겠죠. 맨날 달력 찾아서 하느니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용 PC 등록 같은 거 한번 들어볼까요? 뭐든지 조회 누르고 신규 누르면 됩니다. 지정 PC를 등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이 지정 PC를 등록하면 다른 공간에서 접속이 제한돼요. 현재 PC, 지정 PC 설정하시겠습니까? 하고 확인하면 나 딴 데도 써야 되는데 어쨌든 안 되니까 취소. 하면은 지금 PC 말고 다른 데서는 이 홍진 XPRP 이거를 지정 PC로 불러오지 못해요. 이거를 보완할 때 쓰시면 돼요. 보완할 때. 자 그러면 오늘은 저는 목이 아프네. 이게 뭔가 또 42분이에요. 너무 길면은 공부가 지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래서 내일은 단지 관리 2탄으로 해야겠네요. 환경 설정하고 조경표 모바일 어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 알려드리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홍진 프로그램 담당자도 제가 SMS 있잖아요. 대표자 등록해서 보낼 수 있는 거를 내가 물어봤어요. SMS 신청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런 게 있니? 더 웃기죠? 자기들도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단지 정보 1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2탄으로 환경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좋은 밤 되시고요. 너무 열광했더니 번업이 됐어요. 제 에너지 다 튀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러면 오늘도 이 밤 되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신 거 알죠? 공유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녕. 참, 안녕히 주무세요.